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 뒷장에 그 파트 2번에 실습 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이제 실습할 때 쓰려고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 이제 스크래치 앞에서 이제 잠깐 스크래치 얘기도 했었지만 이 스크래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한 번 정도 스캐닝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 스크래치는 뭐 다음처럼 스크래치 명령 블록, 그 다음에 매뉴얼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뿐만 아니고 이제 엠블럭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270페이지 잠깐 건너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래치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는 MIT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 기반을 두고서나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썼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데 코딩 교육을 할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 기반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서 본인들이 또 쓰거나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은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MIT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스크래치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MIT에서 개발할 때는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랩 화면에 이제 블럭을 끌어들여서 조립하는 형태의 코딩 방식이다. 뭐 사실 이때 당시는 이런 방식이 좀 많이 나왔죠. 뭐 레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리믹스 기능을 이제 제공해서 공동 제작이 가능하게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스크래치가 1.4 버전이 나오면서 13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계속 버전업이 됐어요. 그리고 엠블럭이라는 스크래치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또 탄생을 하게 되고 계속 발전을 했죠. 그래서 스크래치 명령 블럭은 앞전에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동작, 그 다음에 이벤트, 연산, 형태, 제어, 변수, 소리, 감지, 나만의 블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명령 블록 팔레트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블록 모양의 명령어가 명령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령 블럭들은 서로 연결되거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블럭 안에 삽입도 서로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 블럭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코드를 이루는 것은 이제 스크립트다. 스크립트. 단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그 다음에 명령 블럭은 블럭의 기능, 특성에 따라서 총 9개의 범주로 나뉘어진다. 이걸 이제 블록 팔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블록 팔레트가 되는 거죠. 총 9개 범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명령 블럭은 이렇게 이제 음악 펜, 뭐 확장 기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양한 블럭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의 명령 블럭들은 시작 블럭, 그 다음에 감싸기 블럭, 그래서 이렇게 뭐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해라, 감싸기 블럭, 여기서부터까지 무한 반복해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쌓기 블럭, 계속 쌓습니다, 하나하나. 논리 블럭, 뭐뭐 하면 키가 누렸습니까? 뭐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논리 블럭. 그래서 반복, 뭔가 계속 반복하고 싶다 이거죠. 마무리 블럭, 끝날 때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들이, 모양들이 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스크래치의 매뉴얼을 보면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어부터 해서 쭉 있어요. 뭐 원하는 나라의 언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걸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한 파일을 불러다가 쓸 수도 있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편집, 작업 이전을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터보 모드 기능, 스크래치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터보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3.0의 매뉴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럭을 이제 추가해서 명령 내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팔레트의 블럭을 드래그해서 스크랩 창에 옮겨서 이제 작업을 한다. 이거 딱 찍어서 쭉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추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옆에 보면 스프라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 중 무작위로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그림판을 이용해서 직접 그린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편에 이제 막 움직였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스프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 중 골라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고정된 이미지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가 있다 그러면 회사나 뭐 그 아이콘이나 이런 걸 넣어서 원하는 요 스프라이트를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도 추가할 수 있어요. 바탕 배경도. 그래서 배경 찍고 배경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뭐 배경을 쓸 수도 있고요.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골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런 배경 화면들은 자기만의 배경을 구성을 해서 많이 쓰죠. 확장 기능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나만의 블록을 만들어서 확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중에서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나 배경 모양도 바꿀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진 찍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각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리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넣어서 인식시킬 수도 있다.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써도 되고요. 녹음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음성이나 이런 걸 녹음시켜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편하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찍으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스크래치고요. 스크래치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반드시 그냥 몰라도 찍어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 할 때도 수업할 때도 같이 또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엠블럭은 이제 그 얘도 마찬가지로 명령 블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엠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USB를 통해서 장치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제어할 수도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형태는 똑같아요. 그죠? 아까 했던 그 스크래치하고 똑같고요. 거기다 자기들이 이름을 불러서 엠블럭이라고 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만든 거고요. 그렇다고 또 펜다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이건데. 근데 얘들이 이제 그 뭐 얘들이 얘기는 이제 교육용 스팀 프로그램 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크래치하고 아두이노의 이제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럭 기반
뿐만 아니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파이썬이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 언어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구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교육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자 인식, 이미지 인식, 제스처 표정, 자연어 처리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짜집기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명령 블록도 앞전에 했던 거 똑같아요. 근데 확장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얘들의 특징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로봇하고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냥 그 화면상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드웨어 장치를 USB하고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용 로봇들 이런 것들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아두이노 보드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얘는 USB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제 밑에 보드, 타겟 보드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한 다음에 다운로딩까지도 가능한 보드 쪽으로. 그래서 USB 연결하고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할 건지 이제 플러그인 해가지고 꽂게 되죠. 뭐 자기들 로봇을 연결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로봇을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팅을 누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USB로 해서. 그래서 USB나 블루투스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썼는데 어쨌거나 연결이 되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연결됨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가능해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요즘 뭐 다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기본 동작은 똑같아요. 얘도요. 장치의 라이브러리 업로드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별표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이 장치가 연결돼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업성이 있어요. 교육성보다는. 자기들 장비 파는 목적이 약간 강하니까. 근데 굳이 얘들 보드만 연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했던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기본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드들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연결하고 여기다 이제 디바이스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LED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쌓아가지고 실행하면 밑에 타겟 보드에서 그대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거는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화면에 동작을 시키는 거지만 얘는 뭐다? 각각을 실제 동작을 시켜서 밑에 보드가 로봇이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모드까지도 이제 재현을 할 수 있게 업로드하면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 하네요. 업로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더라.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엄청 많아요. 얘들이 뭐 할로코드, 코비, 엠보드, 엠블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얘들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나 이런 보드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이 움직이게 만든 것 뿐이에요. 중국에서 참 이런 응용 방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죠. 아두이노도 마찬가지고 다 구동이 됩니다. 얘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앞전에 얘기했던 스크래치에서도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더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이제 코딩하는 방법 요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스프라이트와 상호작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얘가 기능이 워낙 다양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고 근데 사실 이거는 초기에 우리가 교육할 때나 뭔가 배울 때는 좋은데 실제 상업용으로 뭔가 코딩을 하거나 할 때는 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코딩은 이제 여러분들 C나 이런 그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만 되는 것 같고요. 워낙 요즘은 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드웨어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법은 좀 아닌 거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체험을 하고 알고리즘을 배우고 이런 개념으로만 익히고요. 차후에는 이제 C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를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뭐 이거는 로봇이 있어야 돼서 뭐 로봇하고 연동하는 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그때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념만 알아두고요. 네, 이렇게 얘들의 특징이 이제 엠블럭이 AI 기능의 기본 동작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음성이나 텍스트 이런 것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교육용 로봇으로서 이제 그 이 AI라고 하는 기능을 좀 학생들한테 쉽게 뭔가 가르쳐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잘 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맞는 추세긴 해요, 사실. 왜냐면 직접 배우려면 어려우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 좀 그 처음에 접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자 할 때는 이 기반이 딱 좋은 거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뭔가 개념을 배우고 테스트 해보려면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하고 상호작용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한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기본 동작들 이메일로 또 받고 그런가 봐요. 각각의 로봇들에 대한 기능들. 저는 이제 직접 아두이노로 라이팅했기 때문에 이거는 쓰진 않았지만, 왜냐면 저 로봇을 사기 때문에 그냥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우리는 테스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거기 엠블럭에 대한 내용은 거기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다 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라이트하고 상호작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AI의 그런 기능들을 테스트해 보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요. 실질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실험할 때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명령 블럭들 배우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실험 좀 하면서 우리가 배우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로해서 이제 엠블럭을 배우는 개념인데, 차후에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한번 시험을 보여주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거나 집에서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절차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당신이 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아침 먹고 후에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이처럼 이제 그 시간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절차적 사고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절차적 사고 방식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를 조립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 이런 절차의 이제 사고를 구현하는 거를 구현할 때 우리가 필요한 이제 명령이나 이벤트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런 명령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요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 다시 한번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한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